베트남 말로는 안녕하세요를 신짜오 인디 띠따오 뚜짝갑 미안합니다 찐로이.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안 되겠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거 다 보이질 못해요. 아 이분들이 참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모두. 서툴더라도 인사 말씀은 꼭 그들의 언어로 건네고 싶었습니다. 아 나무스테. 아 내가 얘기 잘했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금방 알아보겠어요? 네. 저는 방송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멀리 타국으로 시집와 이 땅에 뿌리 내린 결혼 이주 여성들. 말도 설고 문화도 설었던 한국 땅에서의 음식은 이들이 넘어야 할 첫 관문이었습니다. 포크 대신 젓가락을 집어든 다문화 며느리들. 오늘은 그녀들의 밥상을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식당이야? 알리바바? 알리바바. 어디 사람이야? 내가 방글라데시 사람. 방글라데시? 여기 식사? 오케이. 심심치 않게 외국인들과 마주치는 곳. 대구에서도 유명하다는 외국 음식거리입니다. 외국 식재료를 파는 가게도 많네요. 이거 뭐예요? 이게 외국인 먹는 음식. 그러니까 저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는구만 여기. 네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본국 거구다. 소스도 많고. 네네. 이건 완전히 세계 각국의 이 물건들이 정말 마켓이 다 여기 다 있으니 이것들을 보니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게 실감납니다. 뭐 그래도 아직 시골장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것들이죠. 우리들에게 장터 풍경으로 익숙한 것은 역시 뜨끈한 국밥 한 그릇입니다. 시래기에 콩나물, 선지까지 넣고 푹 끓인 장터 국밥입니다. 자기가 그 냉장고 속에 있는 거 생각 좀 꺼내주세요. 봉지 안에 있는 거. 그런데 이 집 국밥은 좀 다른 게 들어가네요. 그게 뭡니까? 이거 소고래입니다. 소고래. 소 가죽 껍데기, 그다음 산고기 그 중간 살. 이거 삶아야 돼요. 어제 삶아야 돼요. 소의 가죽에 붙어 있는 악교질 부위를 수구레라고 하는군요.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지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죠. 뭔국을 모른다니까. 또 검은 거도 보고 이게 말랑말랑한 거 기름처럼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안 먹어요. 먹지 않아도 피는 소피 말고 돼지피 먹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이상한 것도 생각도 하고. 사실 황띠앙 씨는 베트남에서 10년 전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댁입니다. 남편 춘태 씨는 아내의 활달한 성격에 반했답니다. 외국 사람이지만 이 한국 사람 이미지를 좀 담고 그래가 뭐 체격도 좀 있고 얘는 그래서 내가 합시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데요? 좋다 그러시죠. 안 한다고 했는데 은근히 뭐 보자마자 좀 무서웠지만 뭐 이야기하면은 아, 이 사람과 마음이 괜찮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좀 뭐 착한 느낌도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국밥집을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뿌리를 내릴 곳이니 뭐든 배우고 싶었죠. 그 고기도 썰이고 이러면 우리는 썰인데 지는 떡 서가 있잖아. 그럼 지가 할락하거든. 하지 마라 힘든다. 인제 안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못하고 하면 안 됐다 못하고 하면 지가 그래도 공부한다 하면 한다 하니까 하지 마라 해도 하지 마니까. 그래 그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지. 딴 건 없어요. 그렇게 황띠양 씨는 국밥집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복잡 다양한 한국 음식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제가 배우는 거는 김치만 한 가지만 배우지 깍두기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식당에 왔는데 손님도 새댁이 뭐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제가 먼저가 가만히 쏘고 있어요. 깍두기 뭔지가 눈물 나는 정도예요. 지금 생각해서도 끔찍해요. 그게 뭔지 또 물이처럼 먹는 물 안 하고 냉수는 저 냉수 뭔지 몰라요. 안 배웠다니까요. 진짜 답답했어요. 배워야 할 음식도 외워야 할 이름도 왜 그리 많던지요. 그래도 그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낯설기만 하던 수구레의 쫄깃한 맛을 즐기게 되고 수구레에 뻘건 고추장을 넣어 쓱쓱 무쳐 먹는 방법을 터득할 때쯤 힘든 시절도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입맛에 스미듯 그녀의 삶도 자연스레 한국 생활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이고. 원대처럼 네,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박가 선생님만 예. 수경 당신 만나러 온 거야?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지. 네. 이게 뭐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은 문화야. 이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이거는 참 이거 하나 먹을 수 있을까? 이따? 네. 오케이. 얘기가 많지. 셋수 있어요? 셋? 네, 남자애만 있어요. 아들 야, 사이나. 다시 한번 안아봐야 되는데 아이고 참 훌륭하네. 어? 짱이지요? 짱이지 그럼. 짱. 이야, 이건 진짜. 이거를 어머니가 만든 거요, 며느리 만든 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며느리 만든 거나 엄마 만든 거나 똑같습니다. 자주 보세요. 어느새 며느리 솜씨가 시어머니 솜씨를 닮아가나 봅니다. 음식 잘 먹는 사람 보면은 뭐 먹고 맛있으면은 앓는 소리를 해. 어이구 이러고 말이야.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 오래 살고 건강해. 맛을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 깨끗하고 좋아요. 그래가 기계로 써요. 그건 저 생각은 힘들었지만 원래 손으로 제가 아직도 힘들었지만 손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계속 돌려야 되니까. 손맛까지 욕심내니 국밥집 며느리가 맞군요. 힘들게 입에 들어가니까 쑥 녹아버려. 외국서 천리타양 맛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우리는 뭐 자기 예. 심정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게 많겠냐마는 묵묵히 이렇게 이러는 거 보면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 여기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10년 동안 아마 내가 볼 때 솜씨고 뭐고 여기에 삶에 적응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녹아 있을까요? 장터의 억척 베트남 댁을 뒤로 하고 경남 함양으로 향합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물 맑고 숲이 울창한 마을입니다. 지리산 밑으로 흐르는 엄청강에 나선이들이 있네요. 네팔에서 시집온 라마다와 씨입니다. 남편을 따라 고기잡이에 나선 참인데요. 족대까지 챙겨 들고 왔으니 저도 기대가 큽니다. 잡았습니까? 네, 한 마리요?
요 녀석들 사나이 체면을 다 구겨놨네요. 그래도 영 허탕치지는 않으려나 봅니다. 족대가 손에 익으니 제법 많이 잡힙니다. 지리산을 끼고 흐르는 엄천강은 물이 맑아서 철 따라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살고 있답니다. 요거는 사투리로 이쪽 정확한 지명을 어릴 때부터 부르던 이름으로 이거는 빙비리라 하는데 빙비리. 빙비리요? 빙비리. 요거는 피리. 흰노. 네, 이게 암노. 이게 눈치? 네, 이게 눈치예요. 이번에는 수경까지 챙겨 쓰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뭘 잡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하, 다슬기를 잡고 있었군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씨알이 굵은 놈을 잡을 수 있답니다. 와, 많이 잡았네. 방에서 담아야 된다, 이거. 지금이야 다슬기도 척척 잡지만 다와 씨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랍니다. 처음 봤어요, 한국에 와서. 근데 이거 이상한데 안에 삶아가지고 먹는 거 뻘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근데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저는 좀 이상해서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도 잘 안 먹어요. 아, 지금도 잘 안 드세요? 네. 우리에겐 익숙한 음식이 누군가에겐 이상하고 낯선 음식일 수도 있겠군요. 그게 바로 문화와 환경의 차이입니다.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석고리 한 개 줘봐. 이거 말고. 서로의 차이는 인정해줘야 하는 것. 석곤 씨가 고기 손질을 도맡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민물고기 조림, 또 뭐 매운탕, 그리고 뭐 이제 어탕 같은 거. 예.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먹는 거는 이제 조림 많이 해 먹어요. 다와 씨는 산이 많은 네팔에 살다 보니 생선 요리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답니다. 생선 조림도 한국에 와서 배웠다고 하는군요. 그럼 뭐가 입맛에 맞았을까요?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찌개? 맵지 않았어요? 네팔에 매운 음식을 잘 먹잖아요. 그래서 김치는 좀 쉬면서 또 고춧가루 많이 들어가고 매운 걸 잘 먹어요, 네팔에는. 그래서 김치찌개는 잘 먹었어요. 만원 좀 주세요. 하나 주달라고? 완전 안 찢어도 되잖아. 외국인 아내를 맞았으니 경상도 사나이도 부엌 출입을 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특히 다와 씨가 한국에 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서 요리법을 배울 사람도 없었답니다. 남편이 그녀의 첫 한국 음식 선생님이었죠. 물고기는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디서 배웠어? 내 머릿속에서. 동네 할머니한테는 물어보면 할머니들이 가르쳐 주시곤 하는데 대부분 내가 인터넷 검색해서 배우고 또 2가지 정도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있어요. 신혼 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매일 라면만 끓여줬답니다. 군말 없이 참아준 남편에게 미안해 그녀는 혼자서 한국 음식을 익혀나갔습니다. 석곤 씨는 그 마음이 고맙기만 합니다. 산골 소녀? 네, 뭐 너무 순수하고 산골에 때묻지 않은 뭐 산골 소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 산골 소녀는 높은 아파트가 있는 큰 도시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고향과 비슷한
산골 생활에 실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든든한 남편이 있어 견뎠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보고 결혼 잘했다. 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또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결혼 잘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두 분 다 결혼 잘하셨으면 좋은 거네요. 네. 다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신 것 같으세요? 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와 말 한마디도 아끼는 수줍은 네팔 아가씨. 지난 세월 제법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꺼이 낯선 생선을 만지고 서툰 음식 솜씨여도 기쁘게 먹어주는 서로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엔 석권 씨가 다슬기 손질에 나섰습니다. 어릴 적부터 먹던 기억이 있어 아무래도 더 익숙하겠죠. 입이 쭉 밖으로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왔을 때 물을 팔팔 끓일 때 한 방에 탁 털어넣어야 돼요. 털어넣으면 이 나온 그대로 딱 멈춰가지고, 예, 그러면 나중에 까먹기 굉장히 편해요. 보글보글 다슬기 삶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그 옆에서 채소를 썰는 다와 씨의 칼질 소리도 제법 여물게 들립니다. 왜 이리 그렇지? 내가 부엌에 안 들어가면 오래됐나? 다슬기국에는 호박잎을 쓱쓱 문질러 넣는 것이 제격입니다. 거친 호박잎을 비벼서 부드럽게 만들어 넣으면 식감도 좋고 국물에 풍미가 더해진다는군요. 다슬기에는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아미노산이 많다니 술 좋아하는 석권 씨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이번엔 두 사람이 장독대로 나섰습니다. 장아찌. 예로부터 함양은 감이 유명한데요. 꽃감을 고추장에 박아 만든 곶감 장아찌입니다. 45일 이상 건조시킨 곶감을 수분이 좀 많이 없는 거. 예, 그래가지고 고추장 안에 파묻어 놓으면 숙성이 되면서 이제 이 곶감 특유의 단맛과 고추장의 이제 매운맛이 섞이면서 굉장히 맛이 좋아요. 우리 뭐하노? 곶감 장아찌 보고 있어요. 나도 좀 맛 좀 보자. 네. 자, 맛 좀 보세요. 나또 먹어보자. 아따 꽃감자 아주 좋게 담았네. 자, 어때요? 맛있다. 맛있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놀았다. 고추 따던 거 계셨네. 이장배님 더 잘할게. 우리 매니저는 더게 있으니 생각 옷 안 하고. 며느님, 이장배님 나한테 잘해요. 며느님이 들으시면 서운하시겠네. 듣는데 그렇구나.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담장 사이로 음식 나눠 먹는 정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음식을 만들어 두 사람이 사이좋게 길을 나서네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네팔 언니 댁이랍니다. 디디! 형님. 안녕하세요. 네. 잘 계십니까? 뭐 이런 많이 이거 물고기 잡은 거하고 이거 물고기 가져왔네. 우주 갖고 왔어요, 동서. 이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동서 잘했어요. Namaste, uncle. 나왔을 산차이 넘쳐.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번호 잔치. Bon mo?
또 번번대로 사는 거. 아랫밤 죽고 고소리 꺼놓고 징나물 다 일해요. 콩밭에 다 찌짐하고 다 일해요. 나 막내딸 해요. 나 우리 네팔 안 갔어요. 아빠 보고 싶어. 나 오르겠어요. 기분이 좋아요. 일도 같이 밥 먹고 좋아요. 네팔이 반찬, 한국의 반찬 잘 먹었어요. तपाईँलाई यहाँ बस्दा कस्तो लाग्यो यहाँ आएर बस्दा 네, 좋아요. 좋아. 반가운 손님이 음식까지 들고 찾아왔으니 카이사라 씨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생선조림에 곁들여 먹을 네팔 음식을 만들어 볼 참입니다. 오늘 만들려는 것은 네팔의 전통 음식인 로띠입니다. 밀가루에 물을 섞어 동그랗게 반죽해서 기름에 튀겨내는 것이랍니다. तपाईँले हातले गर्छ हुँदैन? 맨날 아니요. 아, 그래요? 추석날 명절 때. 아니 명절 뭐라고 해요? 그날은 우리나라는 추석이라고 하는 다사이란 우린 다사이. 다사이요? 다사이는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네팔의 가을 축제입니다. 열흘 동안이나 친척들과 음식을 나누며 즐긴답니다. 네팔도 우리처럼 쌀이 주식이고 밀가루로 만든 로띠는 특별한 날만 해먹는다고 합니다. 네팔은 밀가루가 귀한 곳이죠. 아니, 너는 이거 밀가루가 비싸서 오리가루로 해먹기로 했어요. 지금. 아, 밀가루가 비싸서요? 네팔에서요? 네. 그래서 그래, 저기 머리가루로 해먹는 거는 또 밀가루가 좀 달라서 맛이 별로 아니 색깔도 좀 시커멓고 가마솥에서 만드는 네팔 음식이라 색다른 풍경입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미안해요, 동서. 네팔 빵인가? 까다가. 빵, 아, 로티, 맛있겠다. 누나가. 이번엔 네팔식 채소볶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카레를 밑간으로 삼아 감자와 콩을 껍질째 넣고 볶습니다. 여주와 수세미같이 우리가 좀처럼 볶음에 넣지 않는 채소도 쓰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꼭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살라라고 해요. 마살라라고 모든 음식에 들어가요. 네팔 음식에는 이거 없으면 이거 음식을 안 해요. 이거는 꼭 중요해요. 인도, 네팔 음식에 꼭 들어가는 마살라는 10여 가지의 재료를 섞어 만든 혼합 향신료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된장, 고추장을 그리워하듯 마살라는 카이사라 씨의 몸과 마음에 스며 있는 고국의 맛과 냄새일 것입니다. 카이사라 씨 부부는 동네에서도 금슬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자상한 남편 덕분에 카이사라 씨는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렇 깨고 이야기 천천히 하고 시원한 이야기 좋아요. 언제 마치라고? 빨리 와요. 빨리 오세요. 일 언제 가니 집에 빨리 와. 이건 뭐 언제? 진짜 많이 사와네요. 이거 나 무서워요. 아, 다른 사람들은요? 네, 어이구.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으며 잘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을 하나도 모르니 큰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과 네팔 음식을 더하니 밥상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서툰 것이 아니라 하나에 또 다른 하나를 더하는 것, 그렇게 서로 조화를 이룬 것이 이들의 밥상입니다. 어휴, 이거 굉장하네요. 아니, 둘레가 이게 한 10m 될 것 같습니다. 우와. 500년 된 수령이 500년이군요. 높이가 20m. 나무 둘레가 7m. 10m가 안 돼요. 이야, 굉장합니다. 저 구경 좀 많이 하십시오. 보시면서 염원도 좀 바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카이사르 댁이 어디예요? 네. 카이사르 씨. 거기서지. 네. 네. 나예요. 거기서. 아이고, 제대로 만났어요. 뭘 따고 계신 거예요? 고추? 고추 땄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금방 알아보겠어요? 네. 아, 그럼 그 위에 텔레비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러면 알아보지, 금방. 네. 올라갈게요. 봤어요. 일로는 못 올라가죠? 안 가요. 안 돼, 안 돼. 저기보다. 네, 저기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네. 아이고, 복스럽게 생겼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아이, 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봅시다. 네. 아니, 근데 이거하고 저 카이사라스 이거하고 비슷해. 거기서는 안 이뻐요. 뭘 안 이뻐? 나이가 많이. 그 정도면은 아주 미인이에요. 네. 아이고. 네. 갑시다. 뭐 땄어? 네. 나 해주려고 딴 거예요? 네. 이거는 양배추. 양배추. 수세미. 수세미 왜 땄어? 이것도 먹나? 네, 잘 먹어요. 볶아. 그리고 가만있어. 이거 태국 음식 비슷한데? 네, 바로. 앉아 이제 그만 먹어도 돼. 그 우리나라 이거는 틀리네. 우리 밥하고 같이 먹는데 거기는 빵하고 같이 먹네 이렇게. 이거 네팔 콩인데. 콩이야? 네팔 콩. 음식은 그리움을 품고 있어 그 힘이 세다고들 합니다. 이들에게도 음식은 그런 존재일까요? 착하고 선량하게 생겼어요. 이거 음식 보면 고향 생각 안 나? 생각 많이 나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엄마는? 엄마는 엄마가 해주는 닭볶음 생각나요 많이. 신호애락이라고 그래요. 그지? 슬프고 또 재밌고 네, 행복하고 또 분노되고 이런 신호애락이 이제 오욕 칠종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 신호애락이 우리 아시아권은 다 비슷한 게 아닌가. 음식이 비슷하면 신호애락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참 닮았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것도 음식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도 우리네와 참 닮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을 내려와 배를 탔습니다. 푸른 바다에 점점이 박힌 섬을 찾아 나선 길입니다. 신안군 수많은 섬 중에서도 안좌도입니다. 벼가 익어가고 있네요. 추수를 앞두고 농부의 손길이 한창 바쁠 때죠. 농부 남편을 둔 아내도 쉴 틈 없군요. 이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태국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오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올해 15년째요. 15년이요? 네. 거침없이 시원시원한 일솜씨에서
섬마을 생활의 연륜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운전대도 여관에선 남편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나린 씨입니다. 그런데 트럭뿐만이 아닙니다. 트랙터도 척척 모은다는군요. 트랙터 운전 경력도 꽤 된다니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나보고 나를 보라고. 배웠어. 둘이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이제 뭐 혹시 장비가 이렇게 빠져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와서 이제 대신 잡아당겨주고 나는 좀 빠지고 보통 많이 그래요. 그랬고. 차도 운전하니까 똑같아. 차에서 움직한다고. 그래서 그냥 뒤에만 올려다가 내려다가 그거면 틀리는데 그냥 후지나 앞으로 가는 거나 똑같아요. 차랑. 운전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재미도 있으시고. 네. 나린 씨는 낙지를 들고 시댁을 찾았습니다. 이거 아빠 보약하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비싸. 낙지는 큰 것방도 이것이 해. 우선 국을 끓일 준비부터 나서는데요. 지난 봄 바다에서 뜯어 말려놓은 갈파래로 국을 끓이려고 합니다. 갈보래요. 갈보래요? 예. 처음에 한 번도 안 먹어보니까 그 맛이 이 맛이는 건 잘 몰랐어요. 근데 계속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이거 국한 때 밥 말아서 먹어서 그거 참 좋아요. 갈파래국은 돼지뼈를 듬뿍 넣고 푹 고아 만드는데요. 태국에서는 구경도 못한 해조류로 국을 끓이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끼니 때마다 국이 올라와야 하는 한국 밥상 문화도 신기했답니다. 애기 아빠가 된장국 좋아하니까 매일매일 아침은 콩나물 된장국이나 뭐 된장찌개이나 그렇게 해주면 이제는 자꾸 맡으니까 괜찮아요. 또 같이 먹어서 지금 맛있어요. 네. 된장 냄새에 익숙해지니 한국 생활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 오늘 뭐 했어? 나 오늘은 국어하고 사회하고 체육이랑 음악이랑 수학도. 15년 한국 생활을 꽉 채워준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시간 못 봤어도 엄마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제 엄마랑 키가 비슷해요. 내년 엄마보다 더 커야 돼. 밥 많이 먹어. 응? 기기. 아이들이 특히 좋아한 날은 태국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 덕분에 아이들은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을 다양하게 맛본다는군요. 오늘은 파파야로 만드는 쏨땀을 만들 겁니다. 쏨땀은 한국의 김치처럼 태국의 밥상에 늘 오르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채친 파파야에 고추와 토마토를 넣습니다. 그건 뭔가요? 지금 드시는 이거 태국 젓갈이야.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태국식 젓갈 남뿔라입니다. 만들었어요. 한국의 액젓과 비슷하죠? 이렇게 매콤 새콤한 양념에 채친 파파야를 섞으면 완성입니다. 엄마, 가 먹어보자. 며느리 솜씨가 어떤지요? 좀 많이 싱겁냐? 응? 조금 싱거워. 엄마가 짜게 해서 먹으니까. 안 싱겁냐? 응, 안 싱거워. 안 싱거워. 아까 싱거웠는데.
쏨땀은 파파야의 아삭함과 고추의 매콤함이 한국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나린 씨는 한국의 여느 안악들처럼 손이 참 큽니다. 무엇이든 듬뿍 만들어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걸 즐긴다네요. 그러니 마을 잔치 때 만들어 다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인 갈파래국은 나린 씨와 참 잘 어울립니다. 도시는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를에서 혼자 계신 분, 네. 어르신에서 혼자 계신 거 많이 음식 갖다 나누면은 그거 참 좋아요. 네. 음식을 함께 나누는 정서는 어디든 비슷한가 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낳고 억척스럽게 살다 보니 고향보다는 이곳 한국에 남긴 것이 더 많습니다. 아빠 국 더 드릴까요? 아니 많이 먹었다 많이 많네. 엄마는요? 나도 많아. 이런 음식부터 하나부터 열까지가 잘해줘요. 이거 정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질간격으로 꼭 돼지고기 그때만은 내가 취해가지고 그 때문에 돼지고기 불고기에서 아버님 어이쇼에서 꼭 같이 먹고 가족 분위기를 그렇게 좋게 만들대요. 예, 같이 때. 네. 같이 많이 먹어. 낙지 좀 먹어, 낙지. 불러. 그래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해. 안자도와 연육교로 이어지고 있는 자원도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동네에 아침부터 오토바이 한 대가 들어오고 있네요. 만났겠다. 네. 자, 성수 들어요. 언니 이거 뭐요? 고구마 순. 아 뭐해? 이제 됐어서 너물 무치 먹으려고. 자원도와 이웃 전마을 다문화 며느리들에게는 맏언니로 통하는 응웬 미토씨 집입니다. 이웃 동생들과 자주 어울린답니다. 이제 밭일 많이 하죠. 이제 대파밭 불 매든지 이제 아니면은 이제 마늘 심을 때도 같이 심고 양파도 심고 그래요. 이제 다 했으면 가져와 언니가 씻어서 이제 삶아야 될 것 같아. 네. 고생했다. 사실 남편 동네 형님들의 부인이니 다들 미토 씨의 형님뻘 되는데요. 원래 같이 있을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저희들 따로 있을 때 언니 동생으로 하고요. 아, 남편분들이랑 같이 있을 때 형님이라고 네. 그러고. 네. 아, 동생분들이 불만 없어요. 그때 부르는 게 달라서. 네, 불만 없어요. 그냥. 그 시각 남편 정호 씨는 어린 형수들을 위해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이구 잡았습니다. 네. 어이구 좀 참 기운이 실합니다. 오늘 뭐 닭으로 음식 하시려나 봐요, 선생님. 네. 뭐 아버지도 살아계셨을 때 닭 요리를 좋아하셨고 또 저도 집사람도 닭을 좋아해요. 그래서 올해 한 봄에 한 30마리 넣어놨다가 뭐 다 잡아먹고 이제 한 5마리밖에 안 남았네. 오, 많이 잡아주셨어요. 네. 식구들이 모두 닭을 좋아하니 닭장에 닭이 남아나지 않는 건 당연시사겠군요.
원래 제가 다 잡아요. 올해 임신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만지지 말라고 어르신 분들이 잡지 말라고 그래서 안 잡았어요. 삼촌이 닭 잡아줬네 이제. 그러고 보니 미토 씨 배가 만삭입니다. 그런 그녀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에게 닭까지 잡아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동생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요리가 있어서라는데요. 그 항상 여름에 날씨가 더울 때 항상 해 먹는 음식이라고 백숙이라고 하거든. 언니 어머니가 항상 그 입맛이 없을 때 언니 이렇게 자주 잡아서 해드리고 죽 끓여주면 잘 드셔. 너희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드려. 네. 어리고 철없는 며느리가 해주는 서투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시부모님. 그 힘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분이 제 아버님이거든요. 많이 힘들고 외로울 때 아버지가 많이 위로해주고 많이 도와주고. 지금은 돌아가신 시아버지. 미토 씨의 마음을 늘 먼저 헤아려주는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사람인지라 한 번씩 부부 싸움도 하잖아요. 둘이 싸우고 나면 애기 아빠 밖에 나가면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을 먹으러 안 나와 부엌으로 그러면 아버님이 통닭 시켜주고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나오라고 해요. 닭 백숙을 해드리면 아무 말 없이 다리 한쪽을 쭉 찢어 건네주시던 시아버지. 이제 미토 씨에게도 기억을 품은 한국 음식이 생겼습니다. 이웃 동생들에게 미토 씨는 훌륭한 요리 선생님이자 든든한 맏언니입니다. 외로운 타국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존재랍니다. 여기는 우리 전부 다 엄마 외롭고 있잖아요. 그 대선 엄마가 만나주고 언니도 항상 가르치고 이렇게 음식도 잘 가르쳐. 그러니까 언니는 마음 착해요. 좀처럼 양념을 맞추기 힘든 김치도 미토 씨와 함께라면 문제 없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시행착오들을 알고 있기에 이른바 맞춤식 수업인 것이죠. 원래 파김치는 마늘 양파 덜 들어가. 이 파김치가 파가 매우니까 덜 넣고. 먹어? 동생들은 이 알싸한 파김치의 맛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푹 익혀야 맛이 되는 파김치처럼 좀 더 시간이 지나 세월이 익어야겠죠. 지금이야 동네 맏언니 역할을 하지만 미토 씨에게도 힘든 시절은 있었습니다. 싸울 때는 진짜 돈 900만 원, 현찰 900만 원 주고 막 가지고 가라고 할 정도로 그러고 싸우는데도 이제 집사람이 안 가고 참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내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는 서운했지만 대선이 생각을 해서 그냥 그리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떠나지 못했어요. 나인데도 못 살라 하는데 나 같은 여자랑 살아도 못 사는데 그럼 다른 사람은 더 얼마나 못 살겠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한없이 비에 젖는 날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 비를 함께 맞아주고 젖은 마음을 닦아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얼굴색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그 얼굴에 함께 세월의 덮개를 입혀가며 닮아갑니다. 다른 부부는 맞춰가고 서툰 것은 기다려주며 늘 함께 했습니다. 하나에 또 다른 하나가 더해져 부부가 되듯 이들이 차려내는 밥상 역시 나고 자란 곳과 뿌리를 내린 곳의 음식이 더해져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의 밥상은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아휴, 벼 하나 좀 따서 보겠습니다. 예. 이 벼가 네팔에서는 단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돈코우, 베트남에서는 루오라고 불린답니다. 이렇게 이름은 제각기지만 벼를 수확해서 쌀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은 모두가 같죠.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아마 다문화 사회를 열어가는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을벼가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눈이네. 아이고 이게 누가 만들었어? 인사 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로맨틱해. 사랑합니다. 나의 고향역. 반갑습니다.